임의적인 대지 사용권 창설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 조금 이제 뭐 제목 자체로서 조금 낯설 텐데요. 이게 사례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지 사용권의 그 요건 부분은 집합건물법 2조 6호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그 권리가 아닌 다른 권리를 구분 소유자가 임의로 집합건물 대지 사용권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과연 뭘까? 무슨 뜻일까? 좀 애매한데 대법원 2015년 판결을 보시면 이게 아주 유명한 그 국일관 건물 사건이에요. 서울 종로구 관수동 아마 번지를 제가 20번지로 기억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서 관수동 20번지 국일관 건물 이러면 알만한 사람은 아는 좀 이게 역사가 있는 부분이라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국일관이 뭐 나이트클럽 이런 같은 걸로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게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 국일관이 그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그 음식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이제 제가 혹시 일본 일자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나라국의 한일 하나 둘 할 때 한일 하나 나라가 하나다 그런 이름으로 국일관으로 붙였던데 그게 이제 일본 일제시대 때는 음식점으로 쓰고 또 해방된 이후에는 아주 유명한 요정이었답니다. 아, 그래서 그게 그런 그 뭐 술집, 음식점 이런 걸로 존치돼 오다가 그게 이제 최근에서야 최근인 제가 90년대를 기억하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허물어지고 그게 그 현대식 건물로 분양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단이 일어난 게 바로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지면서 사단이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결국 그 북일관 건물이 있던 그 부지, 관수동 20번지 때 그 부지가 공매가 돼버렸어요. 건물은 집합 건물이 들어섰는데 땅만 공매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부지를 공매받은 측이 구분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일종의 이제 그런 사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요 대법원 사건은 여러 가지 땅 갖고 있는 사람과 건물 갖고 있는 사람 간의 숱한 여러 가지 분쟁 중에 이제 한 사건인데요. 그 이게 분쟁이 발단이 된 게 그 2000년에 그 국일관 건물을 분양을 했는데 그때 분양받는 사람한테 대지 지분을 안 줬습니다. 대지 지분 없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땅 소유권은 분양회사인 바이뉴 테크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걸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분양받은 사람은 그럼 뭘 가지고 땅을 쓰고 있냐? 그럼 내가 뭐 당신한테 사용료 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주는 대신에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분양할 때 40년간 무상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무상 사용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장기적으로 40년간 무상으로 쓰고 뭐 그 뒤에는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임대 내지 뭐 사용대차 이런 식의 약간 특이한 그런 약정을 체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러고 나서 그 땅이 그냥 공매로 넘어가 버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분양을 했더라 그러면 그, 그 분양받은 분들이 그 어떤 땅까지 분양을 받는 그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 땅을 가져올 권리가 이렇게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 별 어렵지가 않은데 이건 애초 분양할 때부터 야, 너 땅은 안 주는 거야. 대신 40년간 그냥 내가 쓰게 해줄게. 이렇게 약간 채권적인 그런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지 사용권이 있냐 없냐, 과연 대지 사용권이 또 뭐냐, 이런 논란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분양회사로 남아있던 그 건물 부지가 공매로 나오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새로운 소유자가 이걸 취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 사건의 원고가 된 거죠. 그래서 소송한 게 지료 청구 소송 등 이래가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 사안은 여러 가지 분쟁들 중에서 그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이었는데요. 굉장히 큰 건물이라서 여러 명이었는데 신탁회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구분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료, 뭐 부당이득 반환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결과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지료를 그러니까 피고는 지료 내지 부당이득을 그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났고,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심이 이제 확정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1심에서는 그 원고의 대지 지분 취득 유무효,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원고가 그 이기는데 아주 유리한 부분이 됐던 거죠. 그런 걸 피고가 항변을 해줘야 되는데 피고가 아마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게 대지 사용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자, 분양할 때 40년간 뭐 무상 사용해 줄게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과연 그러면 그 40년간 분양 바이뉴 테크먼트죠. 분양회사인 바이뉴 테크먼트가 40년간 무상 사용할게 해줄게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공매받은 원고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40년간 지료를 못 받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찌 보면 단순히 채권적인 약속이거든요. 바이뉴 테크먼트가 수분양자들에게 했던 채권적인 임대차 계약 내지 사용대차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를 낙찰받은 그 원고가 그 약속을 그대로 승계해야 될 의무가 기본적으로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원고 지료 청구는 1심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자, 근데 2심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20조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고의 그 대지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다. 다이다. 아까 이제 유효이고 유효임을 전제로 해서 뭐 그런 그 40년간 무상 사용 계약을 승계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논의 이전에, 야, 너 소유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기각. 이렇게 판단이 나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확정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 2015년 그 판결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앞부분에 이제 일반적인 20조에 관한 대지 사용권이 뭐냐, 분리처분의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사실관계를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워낙 이게 그 복잡한 분양 과정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다 소개하면은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바이뉴 테크먼트가 건물을 분양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 신탁회사, 지금 이 사건의 피고는 신탁회사인데요. 신탁회사하고 뭐 합의를 해서 그 어찌 보면 그 40년간 무상 사용 이런 부분에 다 어떤 그 합의하에 동의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신탁회사가 그 40년간 무슨 약속을 부인하고 이러기가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신탁에서도 그 바이뉴 테크먼트가 그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 그런 방향, 구조 이런 부분에서 신탁회사가 다 동의하고 했던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일단 그 대지 사용권이 문제가 되니까 자 원고는 부당이득 해줘라고 청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는 대지 사용권이 대지 사용권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뭔가 반론을 했을 텐데 항변을 했을 텐데 원고가 이제 뭐라고 이제 이렇게 그 주장을 또 했냐 재항변을 했냐면 이거 대지 사용권은 그 4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한 부분이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세요. 피고 이제 원고 주장이 왜 그게 이제 그 조금 이렇게 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힘드냐면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소유권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소유권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단순한 채권, 임대차 계약 이런 부분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걸 원고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이 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40년간 무상 사용을 하기로 한 그게 바로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이제 딱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해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은 유효하게 취득했다. 소유권이 대지 사용권이 아니라 4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했던 고 계약, 임대차 계약에 기한 것이 대지 사용권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항변했던 거죠. 자, 그런데 법원은 이제 그걸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제 기각을 했는데 배척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그 지금 33페이지입니다. 자, 왜 이제 그런 그 원고 주장이 배척이 됐냐면 이 신탁회사의 대지 소유권이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사용권으로서 전유 부분과 처분의 일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처분의 일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대지 사용권이 언제 성립했냐라고 할 때 대지 사용권 누가 가지냐라는 부분에서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가지잖아요. 건물을 지은 사람. 그럼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신탁회사일 수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신탁에 맡겨놓고 이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당초 구분소유 대지사용권을 가져버립니다. 그죠? 대지사용권을 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대지사용권이 된 것이고 그거를 수분양자들한테 분양을 하면서 야 40년간 이렇게 너 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은 대지사용권의 구조하고는 조금 구조가 틀리죠. 자, 구분 건물을 가지게 된 사람, 처음에 가지게 된 사람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예요. 법정으로. 그런데 이 수분양자들은 당초 건물을 이제 소유하게 된, 원시 취득하게 된 다지은 때 소유자죠. 다지은 때 소유자인 신탁회사 내지 바이뉴 테크먼트로부터 이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약속, 40년간 무상 사용할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대지 사용권으로서 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이미 왜냐면은 그 신탁회사가 건물을 다 지으면서 또는 바이뉴 테크먼트가 다 지으면서 그 당시 소유자인 바이뉴 테크먼트 내지 신탁회사가 소유권으로서의 대지 사용권을 가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논리로서 법원은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피고의 대지사용권이 신탁회사입니다. 대지사용권이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소유권입니다.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 부분과 처분의 일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와 바이뉴 테크먼트가 함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완공 이전에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지 소유권이 아닌 건물의 입점 계약일로부터
만 40년간 재계약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으로 정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임의로 정한 권리가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사용권이 될 수는 없다. 그죠? 이해가 됩니다. 저 혼자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내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2002년 6월 바이뉴 테크먼트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 등기 중 이 사건 각 구분 건물과 분리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 건물 다 지어졌을 때에 소유자가 소유권으로서의 대지 사용권을 가지게 된 이상은 그 뒤에 바이뉴 테크먼트가 처분해버린 그런 부분들은 무효다. 그리고 따라서 공매 절차에서 그걸 매수한 원고 역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대지 사용권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그런 논리. 대지 사용권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인데, 야, 우리는 대지 사용권을 이런 걸로 하자라고 해서 임의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창설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그 복잡한 그런 부분으로 와닿았는데 몇 번 읽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대법원 판결 부분에도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원심도 사실은 이제 그런 논리로 대지 사용권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대지 사용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논리에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원고 청구를 배척했기 때문에 파기할 것은 아니다.